발해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번 발해의 건국과 발전이라고 되어 있죠. 자, 발해를 건국한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 노래로도 많이 알고 있죠. 발해는 대조영이라는 사람의 이끄는 고구려 유민과 말가린이 함께 오늘날은 중국 지린성 동무산 근처에서 도읍을 정하고 이제 나라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발해는 이 고구려 유민, 특히 고구려를 계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쪽에는 통일신라가 있고 북쪽에는 발해가 있기 때문에 이 시대를 남북국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용어가 있어요. 남북국 시대. 여기는 남쪽에 있는 건 통일신라, 북쪽에 있었던 건 발해. 이 남북국 시대라는 용어는 조선시대에 보면 우리 나중에 실학이란 걸 배울 거거든요. 유득공이라는 사람이 발해고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입니다. 우리가 지금 발해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건 이 유득공이라는 분이 남기신 발해고라는 역사책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발해의 역사를 알 수 있어요. 자료가 매우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추천은 여기 발해고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발해는 가장 중요한 게 고구려 계승 의식을 표방했다. 자, 이유 첫 번째, 대조영의 출신 고구려 유민들을 중심으로 건국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발해 왕들이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외교 문서를 보낼 때 지칭하는 용어가 있어요. 발해를, 자신들을 발해라고 하지 않고 우리나라를 고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발해왕이라고 하지 않고 고려국왕이라고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칭을 계속해서 옛날 그 고구려 명칭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 고구려를 계승하는 국가이다라는 걸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하나의 방법인 거죠. 자, 그리고 발해의 발전 과정 보겠습니다. 자, 발해 첫 번째 무왕 할게요. 이 무왕 할 때의 무자 여러분, 그리고 문왕할 때의 문자, 잘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름에서 힌트를 줍니다. 여러분, 무왕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일까요? 무자잖아요. 무예, 싸움할 때거든요. 그래서 돌궐 일본과는 친선관계이지만 당 신라와는 견제예요. 사이가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나라의 산둥지방을 먼저 선제 공격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선제 공격이라는 말, 먼저 공격한다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죠. 우리 옛날에 고구려가 수나라가 뭐 했을 때 거절하고 북속 요구를 거절하고 선제 공격했다 이런 것처럼 발해도 이렇게 선제 공격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고구려랑 성격이 많이 유사하다. 그 고구려의 기상을 이어받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 문왕은 성향이 어떨까요? 무왕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싸우는 반면에 문왕은 문화 위주로. 이때 당시 선진 문화를 가진 지역이 어딜까요? 당나라거든요. 이제 당과 견제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로 좀 돌아설까요? 조금 친선 관계로 돌아서는 겁니다. 자, 우선 문왕은 원래 우리 동무산 근처에서 시작했잖아요. 수도를 다시 어디로 옮기냐면은 상경 용천부라는 곳으로 옮깁니다. 계획 도시로 만들어가지고 되게 이제 커다랗고 이렇게 구역이 딱딱딱 나눠져 있는 형태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당나라 장안성을 모델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앙과 지방 통치 체제를 정비하고요. 아까 계속해서 나오듯이 이제 당과 친선 관계예요. 왜냐? 당에 발달된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느 왕 때? 우당 때.
자, 그리고 당과 친선 사이 좋으면서 신라와도 마찬가지예요. 신라와도 이제 현재보다는 친선, 그러니까 오고 가야겠죠. 서로 교류를 해야지 친해질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신라와 교통로를 개설해서 서로 교류한다. 그게 바로 친선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들어가야 될 왕은 발해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입니다. 발해는 전성기 때 어떤 왕 때 전성기냐? 예, 선왕 때입니다. 선왕 때 발해 전성기였어요. 그래서 연해수에서 요동지방까지 영토가 매우 크게 확장돼서 옛 고구려 영역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발해의 영역만 보면은 고구려보다도 오히려 더 커졌어요. 영역만 보면은. 그래서 되게 잘 나가죠. 그래서 그걸 누구로부터 인정받냐면 중국으로부터 인정받아서 야, 너희 동쪽에서 제일 잘 나가는구나. 해동성국이라고 불립니다. 동쪽에서 가장 잘 나가는 국가, 최고의 국가. 그래서 전성기를 이끈 왕, 선왕입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발해도 멸망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자, 멸망의 원인 첫 번째 보면은 귀족들의 권력 다툼으로 쇠퇴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고조선 때부터 하던 지배층의 내부 분열인 거죠. 내부 분열을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리 겉이 크고 튼튼해 보이더라도 손만 탁 건드리면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렇게 탁 건드렸던 게 뭐냐면 거란의 침략이에요. 그래서 이 내부 분열이라는 걸 우리가 거란 쪽 기록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거란이 생각보다 너무 손쉽게 발해를 멸망시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만 봤을 때 발해가 이렇게 전성기도 엄청 크고 그랬잖아요. 잘 나갔던 해동성국이었기 때문에 거란이 발해랑 공격을 할 때, 발해를 공격할 때 되게 긴장을 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보인과 달리 속에서는 내부 분열로 지금 썩어 들어가는 상태였기 때문에 거란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발해를 멸망시킬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살펴본 것과 비슷한 유형의 모습이 나타나요. 앞에 이제 백제도 그렇고 고구려도 그렇고 멸망하고 난 다음에 항상 부흥운동이 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발해 유민들이 부흥운동을 전개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부흥운동 그렇습니다. 성공하는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네, 없죠. 실패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이 정처 없이 떠돌던 많은 발해 유민들을 받아주는 국가가 생깁니다. 거기가 바로 고려입니다. 그래서 고려가 민족을 재통일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게 발해 유민들을 수용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아랫부분 보겠습니다. 자, 2번 발해의 통치 제도. 여기가 이제 제도기 때문에 여러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차근차근 볼게요. 우선 1번에 보면 중앙이라 돼 있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지방이라 돼 있고 3번째 보면 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눠 볼게요. 자, 우선 발해의 중앙 정치 제도는 당나라의 제도를 수용했습니다. 당나라의 기본적인 제도는 삼성육부 조직입니다. 네. 3개의 성과 6개의 부서로 조직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우선 이 명칭만 알아두세요. 교과서에 표가 나와 있거든요. 그 표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3개의 성 중에서 발해는 당나라의 삼성육부 조직을 수용하기는 하지만 100% 똑같이 활용되지는 않아요. 우리만의 발해만의 독특한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 삼성 중에서도 정당성이라는 기구를 중심으로 삼성을 운영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당성 아래에 육부를 설치했는데 이 육부를 부르는 명칭, 이름이 특이하게도 유교 덕목에서 따왔어요. 바로 충인이 지혜신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중국과 같아요, 달라요? 다른 우리만의 독자성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독자성. 한국사에서 특히 다 좋아하는 것은 독자성이에요. 우리는 이제 역사라는 것은 공통점에서도 주목을 하지만은 딱 튀는 부분이 있잖아요. 특별한 지점. 그리고 똑같지 않고 남들과 다른 부분, 이런 부분을 많이 주목을 하거든요. 그래서 독자성을 이란 말이 나오면 아주 중요하구나 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포인트로 잡아도 되는 겁니다.
다시 할 거예요. 교과서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2번 지방통치 보겠습니다. 발해는 영토가 되게 넓거든요. 그래서 오경을 설치했어요. 예, 오경. 이것도 다시 교과서를 볼게요. 그래서 전략적 요충지에 설치를 했고 이 오경을 연결하는 도로, 여러 교통망을 연결했습니다. 자, 그리고 넓은 곳이기 때문에 15개의 부로 나눴어요. 이게 부게 오늘날 하면 경기도 이렇게 도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광역행정단이라고 부르죠. 크게 15개로 쪼개고 62주, 엄청나게 많은 느낌이 들죠. 62주로 잘게 또 쪼개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지방관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62주 아래에도 또 잘게 쪼개져서 각 사람들마다 사는 마을이 있거든요. 촌락, 이게 제일 아래 단계예요. 이 촌락에서는 중앙에서 파견하는 지방관이 아니라 원래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토착 세력인 어떤 사람이 관할을 하느냐, 관리를 하느냐, 말갈 수령이 관할을 하는 거다. 말갈족이. 그래서 고구려인과 말갈인의 조화를 추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봤듯이 이 발해라는 나라는 민족 구성이 하나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고구려 유민과 말갈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디가 인구수가 더 많을까요? 말갈인의 숫자가 더 많아요. 자, 그런데 지배층은 어느 계층이 많을까요? 고구려 사람들이 대부분이 지배층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발해의 민족 구성을 정리하면 피라미드로 정리하면 돼요. 자, 이렇게 쪼개서 위에 위에 있지만 조그마한 부분, 소수인 부분은 누가 될까요? 고구려인입니다. 그 다음에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피지배 계층,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은 말갈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다수지만 피지배층, 말갈인. 여기는 소수지만 지배층, 왕족이나 귀족들은 대부분 고구려인입니다. 말갈인 중에서도 지배층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숫자적으로 보면은 고구려인들이 지배층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자, 근데 이제 말갈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약간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우리가 숫자는 훨씬 더 많은데 왜 우리는 막 아래에서 고구려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느냐? 약간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아래 촌락 단계, 맨 아래 단계는 말갈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권한을 주는 겁니다. 자치권을 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는 쪽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만을 좀 무마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인과 말갈인의 조화를 추구한다라는 평가를 받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군사제도 보겠습니다. 중앙은 10위. 군사 명칭입니다. 중앙군. 지방군은 전략적 요충지나 국경지대에 별도로 설치한다. 중앙과 지방 이렇게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교과서를 통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97쪽 발해의 건국과 발전입니다. 그래서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 그래서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 쪽날개 부분을 보면은 남북국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죠. 아까 했습니다. 남북국이라는 용어는 조선 후기 실학자인 유득공이라는 실학자이자 역사학자예요. 발해고라는 책에서 처음 사용돼서 지금 교과서에도 이 용어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신라, 북쪽에는 발해, 남북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남북국이다라는 역사 용어가 정확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걸 이제 교과서에서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발해의 성장과 발전 쭉 있고요. 발해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구려도 연호를 사용했었잖아요. 그래서 중국과 대등한 나라임을 연호로도 드러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 보면은 발해와 일본이 주고받은 외교문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고려의 옛 땅을 되찾고 고구려를 의미합니다. 부여의 전통을 이어받았다. 그래서 부여, 고구려, 백제 다 같은 계통이죠. 발해왕에게 책서를 내렸다. 일본 선왕은 삼가 고구려 국왕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발해왕이라는 단어랑 고려 국왕이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발해의 통치제도 여기 보이는 이 표 보이나요, 여러분? 네, 발해의 중앙정치 조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 맨 위에 왕이 있고요. 왕 바로 아래 여기 성자 붙은 거 보이나요, 여러분? 네,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몇 개의 성이 있어요? 3개의 성이 있죠. 이걸 삼성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가 회의기구예요. 여기가 고위 관직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가로 안에 보면은 상서성, 문화성, 중서성이라고 되어 있죠. 가로 안의 용어는 당나라 용어인데 발에선 이렇게 용어를 살짝 변경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당나라에서는 이 중서성 쪽을 강조하는데 여기서는 우리 발에서는 상서성성을 조금 더 정당성이죠. 그러니까 이쪽을 좀 더 강조하는 거예요. 자, 정당성 아래에 6개의 부가 있습니다. 이게 충, 인, 의, 지, 예, 신이라고 되어 있죠. 총 몇 개예요, 여러분? 부자 붙은 게 6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육부라고 부릅니다. 충인의 지혜신이라는 것은 어디서 따온 명칭이에요? 유교에서 따온 명칭이죠. 그래서 유교적 명칭을 사용했다. 이거는 당나라에서 볼 수 없습니다. 발해만의 독특한 형태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세계에서 좌우 2가지로 이렇게 이원 조직 시켜놨죠. 이원화 시킨 거. 2가지로 쪼개놓은 거. 이원적이고 이원화라고도 부릅니다. 이것도 발해의 특징이에요. 원래 그냥 6개 그냥 다 묶어놓거든요. 그래서 이부라는 건 이자는 관리를 승진시키고 이 관리 여기서 일 못한다 다른 데로 이제 배치시키고 이런 관리들을 관리하는 곳. 호부는 돈 계산하는 곳. 예부는 여러분 예법이죠. 과거 시험을 본다든지 외교 문서를 관리한다든지. 병부는 뭘까요, 여러분? 병은 뭘까요? 병사. 국방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형부는 뭘까요? 형부. 형틀 이런 거 들어봤어요, 여러분? 이건 재판 받는 거예요. 벌 받고 이러는 거. 자, 그 다음에 공부, 공사. 국가의 중요한 토목공사 같은 거 있죠? 성을 쌓는다든지, 궁궐을 짓는다든지, 다리를 만든다든지 이런 국가 사업을 할 때 공부. 그래서 여기 위에 충인이 지혜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육부의 명칭은 고스란히 고려로 이어지고요. 고스란히 조선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할 예정입니다. 이 삼성육부 체제는 엄청 오랫동안 유지가 돼요. 자, 그 아래 부분에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발에 드넓죠? 되게 넓죠? 그 다음에 여기 서경, 남경, 동경, 중경, 상경 해서 5경. 그 다음에 여기 부자로 끝나는 거 보이나요, 여러분? 솔빈부, 여기가 말 나온 대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특산물로 말이 유명한데, 이렇게 부자 붙은 게 15개. 그 다음에 더 아래 보면 주로 이렇게 나누고, 그 더 아래 촌락으로 나누고, 이런 식으로 지방 행정을, 지방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다시 학습지로 가볼게요.